결국 이 박스를 깨고 내려올 때가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소울트리입니다. 현재 시각 9월 7일 오전 3시고요. 오늘은 진짜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근거는 3가지 정도가 있고요. 하나씩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어제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서 한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빠른 시황을 참고하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시황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짜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점이 찍힌 뒤에 너무나도 많은 눌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인즉슨 계속해서 눌림 자리가 나오면서 눌림 롱을 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자체를 진짜 바닥이 맞는가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진짜 바닥이 나왔을 때 이후의 움직임은 저점이 찍힌 이후에 굉장히 가파른 양봉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만 해도 볼 수 있듯이 저점이 찍힌 뒤에는 양봉을 끊임없이 뽑아내면서 혹은 빠르게 눌리고 올라가면서 눌림 롱을 탈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다른 구간 볼게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찍힌 뒤에는 웬만해선 이렇게 빠르게 올려버리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100%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밀어내면서 눌림 롱을 탈 자리를 주는 구간도 있긴 합니다. 차트에 100%가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니까요. 하지만 대체로 바닥권 부근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는 구간보다는 빠르게 올려버리는 장대 양봉이 빠르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으로 돌아와서 보면 저점이 찍힌 뒤에 3번이나 바닥을 찍었고 이후에 1번, 2번, 그리고 3번째 눌림 롱을 탈 자리를 주는 것을 보니 이 바닥이 진짜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의심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근거 하나만 가지고 얘가 저점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죠. 그래서 두 번째 근거와 연계해서 볼 건데요. 두 번째 근거는 이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 지지 박스는 이번 하락에서 3차례 지지를 받아 주었던, 누가 봐도 지지의 역할을 했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지 박스가 형성됐으면 여기서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이 매집을 하고 크게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 구간은 지지를 여러 차례 받아주면서 굉장히 많은 롱 포지션이 진입이 되어 있는 구간일 거예요. 찍고 바로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켓메이커 이외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이 많이 진입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바닥권이 될 수 있는 구간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던 박스는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쭉 찾아봤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여러 차례 지지를 받고요. 반등에 성공했지만 결국 이 박스를 깨고 내려갔다가 올립니다. 즉, 이 박스를 끝으로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 박스를 깨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크게 올린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예시를 보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지지 박스가 만들어져요. 3차례 지지를 받았고 반등이 나오면서 크게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박스를 깨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박스 아래에서 약간의 횡보 이후에 들어 올리고 상승 추세가 나왔어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밀어내는 하락이 진행됐죠. 그리고 지지 박스를 만들어냈습니다. 2차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박스를 깨고 내려가면서 하락을 만들어낸 뒤에 급격하게 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과거에 나왔던 3개의 구간을 보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움직임을 토대로 현재 구간을 해석을 해볼게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꽤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지지 박스를 만들어냈고요.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박스를 깨면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박스가 무너진 뒤에는 바로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약간의 횡보를 거친 이후에 올릴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박스가 깨진 뒤에 반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현재 바로 내려올 수도 있고 혹은
한 번 더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얘를 깨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짧은 제 지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굉장히 많은 터치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롱 물량이 쌓였을 거고요. 이 구간도 그리고 내려오는 지금조차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롱을 진입을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많은 구간에서 들어간 롱 포지션들은 스탑 로스를 어디로 잡을까요? 바로 전저점인 이 부근에 잡겠죠. 그럼 이 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 물량들을 모두 태우고 올라가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롱 포지션에 스탑이 몰려있는 이 구간을 깨면서, 이 구간을 깨게 되면 많은 스탑 로스가 터지면서 롱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쏟아진 물량을 여기서 매집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빠르게 위로 반전을 시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은 수의 롱 포지션을 매집을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의 롱 포지션 스탑을 터뜨리고요. 여기서 추격 숏을 진입하는 트레이더들을 연료로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깨는 것 자체가 이득만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위 근거들을 모두 토대로 봤을 때 이 박스를 깨고 내려오는 시점부터가 지금 바로 내려오든 혹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든 이 박스를 깨고 내려오는 시점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저점 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 저점 갱신이 나는 시점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포인트라고 본다. 자, 마지막으로 파동 시나리오로 볼 텐데, 일단 여기서 ABC로 W, 그 다음에 X가 나온 뒤에 이 Y 파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재 여기서 나오는 움직임이 굉장히 난해하고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 X파가 나온 뒤에 떨어지는 파동의 형태를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세 확산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깨지 않고 내려갈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고점 갱신하지 않은 채로 바로 내려간다면 이런 식으로 강세 확산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여기를 찍고 빠르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얘가 진짜 바닥이 될 수 있고요. 이 AC 추세 라인을 페이크아웃 할 때 이 포인트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것 같아요. 이렇게 곧바로 떨어진다면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떨어지지 않고 한번 올랐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파동의 형태는 플랫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플랫의 A파 자체가 약간은 난해한 형태로 나오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건 W, X, Y로, 이렇게 W, X, Y로 A파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동을 A파로 시작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면 B파가 만들어질 거고요. B파가 완성된 이후에 C파로 떨어지면서 결국에 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이런 저점이 찍힌 뒤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 상승 자체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활개를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트보다는 이더의 비중을 늘리는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 그 전에 이 박스를 깨고 내려오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의 시황은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